안녕하세요. 한국요리치료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요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과 실제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제가 그냥 붙인 오리엔테이션이에요. OT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리치료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리치료가 무엇인지, 요리치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요리치료가 왜 필요한지, 더 나아가 요리치료를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 드리지는 못하고요. 핵심만 뽑아서 PPT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녹음을 해보니 너무 길면 지루하고 지겹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리치료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리라고 하면 그냥 맛있다. 요새는 워낙 먹방이 대세이니까 요리로 교육을 해? 요리로 치료를 해?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제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 지금은 요리치료?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그거 굉장히 매력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지금은 제가 요리치료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거 들어는 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리라는 매체로 내가 만나는 참여자와 함께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반응도 좋았고 호응도 좋았고 그리고 참석률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살펴봤더니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즉 배고픔을 참지는 못하잖아요. 먹고 배를 채우고 그리고 그 외에 따르는 부수적인 욕구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으니까 외국학자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에서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1단계가 생리적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를 기본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저는 먹거리, 요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리는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더라. 그래서 요리 활동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료는요, 제가 미술치료, 행동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고, 미술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장애인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니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다가 점점 회기가 거듭될수록 호기심이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제가 만난 친구들은 거의 다 중증 장애인 친구들이었고요. 아마 그래서 더 호기심이 떨어지지 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치료를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는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들의 인지치료, 학습치료, 그리고 이거를 함께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어요. 그들과 함께 이제 요리라는 이 매체로 요리를 하려고 하면 식재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리 도구도 있어야 되는데, 이 식재료와 조리 도구를 가지고 인지 활동도 하고 학습이 되는 교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봤더니 그 효과가 크더라.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 치료도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도 공부를 하고 나아가 뭐 특수교육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연결해서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그냥 요리 활동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장애인에게는, 그리고 비장애인에게는 이 활동만으로도 효과가 있더라. 뭐 장애인의 치료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고, 그 고민으로 현장에서 진행을 해보니 이 먹거리의 가치가 이들에게 굉장한 호응과 반응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경험과 체험으로 제가 직접 인식하게 되어서 이 책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라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냥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요리 또는 요리 활동, 요리 치료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라고 활동 계획서나 제안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말하는 요리 치료는요, 넓은 의미의 요리 치료가 있고요, 좁은 의미의 요리 치료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요리 치료는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조리 도구가 활용되는 모든 활동을 넓은 의미의 요리 치료 안에 다 넣었고요. 좁은 의미의 요리 치료 쿡테라피는 그야말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치료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요리 또는 요리 활동을 좁은 의미의 요리 치료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 논문에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았고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요리 치료와 좁은 의미의 요리 치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의의 요리 치료는 활동 과정과 요리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재료와 조리도구를 활용하는 모든 활동을 넓은 의미의 요리치료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리치료는 넓은 의미의 요리치료와 좁은 의미의 요리치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넓은 의미의 요리치료는 식재료와 조리도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것을 넓은 의미의 요리치료라고 했는데, 이 요리치료의 매개는 요리 활동입니다. 이 요리 활동으로 요리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요리 활동에는 식재료와 조리도구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요리치료 안에는 요리 활동, 요리 심리, 요리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좁은 의미의 요리 치료는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과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쿡 테라피. 이게 바로 좁은 의미의 요리 치료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요리 활동은 유아나 아동 그리고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놀이와 학습을 위주로 하는 활동을 요리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보면 요리 활동, 쿡 액티비티, 유아동에게는 이 요리 활동으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놀이와 학습을 경험하게 하고 이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청소년에게는 요리 활동을 통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힐링과 나눔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경험과 영양적인 지원,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요리 활동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유아동에게는 사실 불 사용하고 칼 사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식재료와 조리 도구를 활용한 놀이를 위주로 하게 되고요. 점점 더 성장하면서 유아기를 지나 아동이 되면 학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놀이가 학습이 되고 학습을 하면서 놀이로 익히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청소년들에게는 일단 조리실이나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요리 활동을 하게 되면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뭐 너는 씻어 와라, 너는 썰어라, 볶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 담당하는 친구, 이렇게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목표예요. 물론 안 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주어진 역할에 책임 있게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요. 성인들에게는 요즘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연령층이 중장년층인데요. 은퇴를 하시고 밥은 내 손으로 해 먹고 싶다. 그리고 요리를 배워서 봉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그냥 옛스러운 맛, 된장찌개, 뭐 볶음, 나물 이런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도 피자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햄버거도 좋아하시고, 스파게티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돈가스 썰어서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뭐 샌드위치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는 활동이 요리 활동입니다.